안녕하세요. 한가롬입니다. 실록이 연연히 짙어지는 계절, 어제보다 더 푸른 오늘이 반겨주는 날입니다. 바람결에 실려 반짝이는 햇살, 그리고 끝없이 맑게 열린 하늘 아래 오늘은 어디를 달려도 마음을 흔드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경북 예천입니다. 요즘 따라 잘 뻗은 도로를 내리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요. 지도를 따라 눈길을 옮기다 보니 예천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들러보고 싶은 장소가 여럿 눈에 띄어 여행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 군데만 가볍게 정해두고 예천에 도착하면 상황에 맞게 다녀볼 생각입니다. 경기도 이천을 지나 충북 음성과 괴산, 경북 문경을 거쳐 예천으로 향하는 경로입니다. 예천에 가까워질수록 산자락을 곁에 두고 달리는 구간이 많아져 눈에 담길 풍경이 제법 아름다울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하늘은 막다못해 투명하고 햇살은 풍경을 한층 또렷이 비춰주는데 바람은 상당히 거센 편입니다. 길이 좋아서 쭉 달려왔지만 바람막이도 챙겨 입을 겸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시루봉 휴게소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합니다. 괴산을 지나 문경에 가까워지자 양옆으로 펼쳐진 녹음이 길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문경의 길 위에서 마주한 산은 실제로 보니 앞으로 쏟아질 듯한 위압감으로 거대한 장벽처럼 눈앞을 가득 채웁니다. 이내 물길이 나타나고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니 곧 예천에 들어섰어요. 철도 건널목을 지나자 조용한 마을 풍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좌회전? 너무도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이곳이 맞나 싶었지만 이내 내가 찾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착한 곳은 천연기념물 제400호 황목근이라 불리는 팽나무입니다. 이 팽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으로 추정되며 봄에 노란 꽃을 피운다고 해서 황시성을 가진 근본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황목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황목근 어르신 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세금까지 내는 특별한 나무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앞에 놓인 돌무덤과 재단으로 이 나무가 당산나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소 괴담을 자주 듣는 편인데 당산나무 근처에서는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떠올라 순간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곁에는 오래된 우물도 있어 괜히 더 서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뒤편에는 황목근 어르신의 자제분 황만수 팽나무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무 근처에는 앉아 쉴 자리가 많아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머물렀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바이크에 올랐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근처 시장으로 이동 중인데요. 한적한 시골길을 낭낭하게 달리는 이 시간이 참 여유로워요. 머지않아 예천 용궁 전통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순댓집이 눈에 자주 보일 만큼 유독 많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천의 용궁 순대가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순대를 잘 먹지 못해서 1인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찾아 들어가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식사하러 왔어요. 앉아요. 네. 지금 뭐 브레이크 타임인데 해드릴게요. 진짜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1인 메뉴 뭐가 될까요? 찌찌개도 되고 청국장도 되고 된장도 되고. 그러면 청국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청국장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청국장 외에도 다양한 밑반찬과 비빔밥이 함께 나와 9,000원에 꽤 알찬 구성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미 먹음직스러웠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요. 예, 잘 먹었습니다. 네. 회룡판 말고 또 어디 갈 데 있어요? 대룡산 말고는 또 상간구점도 있고 네. 또 가다 보면 뭐 막 안내판이 막 있어. 그냥 안내판 보고 들어가면 돼요? 네. 그 보면은 좀 이정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고 갈게요. 네. 식사를 하는 동안 사장님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추천을 받아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로부터 예천은 선비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라이딩을 하면서도 평화롭고 유유자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곳이 학문을 닫기 좋은 곳이었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멋진 전망을 보려고 산속에 자리한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까지는 400m 정도라 천천히 오르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에는 장안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요. 절 전체를 둘러보기보다는 섣불만 잠시 보고 다시 전망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단을 약간 힘있게 올라서자 회룡대라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진 풍경도 충분히 멋졌지만 이곳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한 전망대가 보다 탁 트인 뷰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이곳은 회룡포 전망대입니다. 아래로 보이는 마을은 예천 회룡포 마을로 천이 마을을 휘감아 돌며 섬처럼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입니다. 회룡이라는 이름은 용이 몸을 틀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부드럽게 휘어진 물길과 마을의 형태가 그 이름에 걸맞은 인상을 줍니다.
마을로 통하는 임시다리 2개가 놓여 있는데 내려가서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마을 입구까지는 금방 도착할 듯 합니다. 예천에 오기 전 둘러보고 싶은 곳들을 미리 찾아뒀지만 막상 와보니 거리차가 있어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꽤 알차게 다닌 덕분에 예천의 다른 곳들도 더 궁금해집니다. 아까 식당 사장님이 길 가다 표지판 보이면 아무데나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에서 예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곳은 뿅뿅다리 쉼터입니다.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봤던 그 임시다리의 이름이 바로 뿅뿅다리예요. 나무와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걸을 때마다 구멍이 뚫린 철판 사이로 물이 퐁퐁 솟아올라 뿅뿅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물이 뿅뿅 솟아오를 만큼 차오르진 않았지만 걷는 동안 그런 상상을 하니 더 즐거워요. 다리를 건너 회룡포 마을에 들어왔어요. 마침 청보리 축제가 끝난 직후였는데 들녘 가득 펼쳐진 푸른 청보리가 반겨주는 풍경이 무척 아름다워요. 작은 마을이라 걷는데 부담도 없어 잠시 천천히 머물러 봅니다. 놓치고 가기엔 참 아까운 풍경이었습니다. 슬슬 해가 저물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기엔 조금 아쉬워 복귀 길목에 있는 곳 한 군데를 더 들러보기로 합니다. 곧이어 예천 삼강 주막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물길 따라 오가던 나그네들이 머물던 주막이 있던 자리로 조선시대부터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던 주막이라 전해집니다. 멀리 놓인 다리만 빼면 산과 강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죠? 주막 마을을 탐방해 봅니다. 식사도 마쳤고 술은 못 마시니 가볍게 간식이라도 먹어볼까 합니다. 저 사장님 혹시 군밤 파세요? 뭐? 군밤이요. 네. 군밤 한 봉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맛있어. 햇밤을 입에 물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 꼬리에 여운을 얹은 채 잠시 머물다 복귀길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지역마다 사람과의 상성이 있다면 저는 예천과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눈이 편안해지는 풍경과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여러모로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약 200km 정도의 복귀길을 달려가야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도 오래 머물지 못한 아쉬움이 자꾸만 따라붙어요. 산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과 그 뒤를 잔잔히 물들이는 석양빛에 그 아쉬운 마음을 살며시 얹어봅니다.
다음에도 길 위에서 또 멋진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